예. 저번 시간에 또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걸음을 해주시고 차도 같이 마실 수 있어서 아까 시연이가 또 차를 또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었어?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아 그래? 친구들은 주시면 다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아 저 그래요? 같은 꺾은 매니아한테 주시면 되는 거. 아니 뭐 잘 일단 마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거니까 뭐 마시는 거를 뭐 사람마다 뭐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걸 뭐 커피로 채우는지 물로 채우는지 아니면 음료로 채우든지 차로 채우든지 술로 채우든지 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몸 자체가 70%에서 80%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계속 순환시키려면 무언가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중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차를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는 했던 게 이제 양극화, 그렇죠? 양극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 그 양극화가 어떤 제도의 측면과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책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이념에 대한 그 부패가 이 지금 양극화를 만들어 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이념, 그 성리학이라는 이념이 양극화를 극단화시켜서 계급이 양분화되고 거의 노비가 조선 초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계급이 부패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형상, 그리고 계급을 이념을 사고파는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진짜 이게 교육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같이 좀 더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봤고, 그래서 쭉 나왔어. 혹시 뭐 여기에서 어떤 뭐 추가할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말할 뭐 시연이는 저번 시간에 안 해봤지만 뭐 양극화, 우리 너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막 많이 하잖아, 양극화. 맞습니다. 그 양극화에 대해서 책에서 말하는 이념의 부패가 어떻게 공감이 가니? 양극화는 되게 심해진 것 같은데 부패도 제 주변의 부패가 그 눈에 주변에서 바로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패라는 게 뒤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뒷돈 맞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부패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못 해봤고 양극화는 점점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못 살게 되는 것 같고, 이제 그 지하철 형이랑 저랑 타고 오는데 뭐 개인회생, 화산 신청 그쵸. 그런 것도 요즘에 광고로 붙어 있더라고. 그쵸. 그게 광고로 붙어있다는 게 또 웃기지. 그런 식으로 지금 양극화는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과소화가 되가 있는 현실이지. 개인 회생이 그렇게 늘어났대요. 그 20, 30대 대출을 못 갚아서. 과도하게 대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케미에서 말하는 현금 비중이라는 그 원칙만 잘 갖추고 있었어도 개인 회생이나 이런 어떤 것까지 가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걸 비추어서 다른 삶에도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삶에서도 그렇게 하는. 뭐든지 여유 있게 차근차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필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내지는 어떤 본인들한테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끌어 모아서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미래는 불투명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빨리 돈을 벌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레벨을 이렇게 자기가 정한 어떤 레벨에 올라갈 수 없을 거라는 어떤 그런 불안 심리 그런 것이 조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미래에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현재를 담보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자체의 여유를 가지는 게 첫 번째잖아요. 오늘의 여유가 미래의 여유를 만드는데 미래의 여유를 위해서 오늘의 여유를 없애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고전이라는 게 상식의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삶은 상당히 비상식적이게 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투자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뭐 갑자기 명상을 하면서 소리가 들린다는 게 이게 사실
우리는 이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을 하고 공감을 하고 이념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있겠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과연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게 남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투자의 영역이냐 이거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화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패. 근데 이 부패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음도 사실 잘못 활용하면 부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패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부패, 그러니까 이게 그 과정이 잘못되면 부패가 되고 옳은 과정으로 가면 이제 발효가 되거든요. 과학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음이라는 것도 내가 잘 발효시키지 않으면 부패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야만 부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져야만 부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시간도 부패있지 않게 써야 된다. 시연이가 근데 이런 건 좀 어렵겠지만 흔히 말하는 부패는 이제 돈이겠죠. 돈일 테고 그리고 조선시대 변사도가 아무리 부패했다고 해도 몇 억 정도? 많이 해야 한 몇 억, 지금으로 따지면 몇 억 정도인데 지금 부패는 막 몇백억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로 쓸 정도의 금액이 너무 과도화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이념이라는 게 올바로 갈 수 있게 흐를 수 있는 그 방법을 교육적인 모델로 케미가 계속 우리가 이런 투자에서 부패하지 않는 어떤 멘토링을 만들고 그리고 삶에서 부패하지 않은 도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게 그 부패를 가지 않기 위한 어떤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만을 주구장창 외치고 하는 것이 부패를 줄이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경제 논리를 떠나서 이제 동물과 인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만이 그 존엄하다 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여기 따라오고 계신 거죠. 인간만이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인간의 도덕성을 함양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길을 가는 것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만큼 막연한 과정이 될 거야. 고전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공부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인간적인 삶을 위한 살아가기 위한 공부. 그리고 고전을 모르면 인간으로 살아가기도 어려운 거야. 그럼 이제 사람에게 태어나면 다 인간이고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으로 죽는 거라 생각하니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선동에 휩쓸리고 자기 생각보다 제대로 펴지 못하면 무엇으로 동물과 다르다고 하겠니? 그러니까 어쩌면 되게 좀 신기한 인간이면 다 존엄하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면 돌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이 아니다라는 책의 메시지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시연이 너가 볼 때는 인간으로 태어나면 다 존엄하다고 생각해? 그게 아닌 걸 또 알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게 살아왔죠. 그렇지, 그렇지. 뭐 옛날이야 초등학교 때나 뭐 그럴 때 뭐 개구리 가지고 뭐 장난 같은 것도 많이 치기도 하고 뭐 꽃도 많이 꺾어봤고 그래서 그냥 인간이 가장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살아왔죠. 여태껏.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계급화됐기 때문에 사물을 바라보는 것도 계급화시켜서 내가 그 계급 위에 있다라는 것으로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만이 존중하니까 걔네들보다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계급적 사고지 이게. 인간만이 존중하다고 하면 그렇지. 그런 아주 뼈를 때리는.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는 이런 인간만이 존중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 돈만 벌면 존중이 되는 거지. 돈만 벌면 옳은 거고. 아까도 투자에서도 돈을 벌면 옳은 거고 돈을 잃으면 틀린 거야. 웃긴 거라는 거지 그게. 그게 근데 되게 어렵다는 거지. 어떤 인간만이
무조건 인권을 가질 수 태어나면 인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된다라는 그 권리는 사실 증명에서 나오는 거잖아. 인권이라는 게 인간의 권리라고 한다면 권리는 증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태어나면서도 권리를 갖는다? 그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 거지. 그런 것 같습니다. 권리와 어떤 권위, 권력 같은 거는 다 내 삶에서 과정에서 만들어낸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천인부적 그냥 주어진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돈을 못 벌면 개돼지 취급을 당하는. 그러니까 투자의 원칙도 당연히 돈을 벌면 투자고 돈을 잃으면 투기가 되는. 근데 그건 사실 제시리고 말하는 결과론적인 말을 가지고 과정에 계속 대입시키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삶에서 우리는 그럼 인간임을 증명하고 있는지 저는 좀 어려운 거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고 싶고 이렇게 좀 더 대치 모임 오더라도 한 30분 일찍 와서 준비도 하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인간만이 일찍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동물 일찍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걔네들은 그냥 일어났는데 인간보다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 스스로가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의지가 없죠. 의지 자체에 대한 어떤 뜻이 없잖아. 그쵸? 근데 정정환 선생님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시는 거 보면 스스로 계속 증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증명하는 선생님의 그 길이. 예전에 그 힘이나 효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이 지식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입력. 근데 이게 내 생활 속에서 링글이 돼서 이게 나만이 산출할 수 있는 어떤 뭔가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유의 힘을 키워준다는 점, 여전히 이게 무슨 말인가? 성인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내 생활에서 이걸 또 어떻게 접목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소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유의 힘을 길러주는 게 오전에 큰 저는 효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을 증명하는 그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에서 도전이 가장 그 바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추진력을 가져는 역할을 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네. 김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인간임을 증명하는 그 삶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가? 나 지금까지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고전을 하면서 뭐좀 아까 얘기한 이런 것 같은 난 지금까지는 다 배우기만 했지. 네, 그렇죠. 배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유나 어떤 그런 게 있었을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고민을 안 하고 살아왔지. 대충 살아온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또 그게 있어. 지금 또 고전도 공부하고 네. 배운 걸 좀 사유나 사유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같은데도 네.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무게감이 있냐면 선생님께서 건강관리도 이제 투철하게 하시고 투자도 진짜 몸으로 보여주시고 하는 분의 말씀조차도 무겁잖아요. 이게 얼마나 깨달음이 있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다 젊으니까 권리가 있고 하지만 이렇게 삶의 굴곡, IMF, 모기 지셨고 코로나 거기에서 대기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 되시면서도 정년까지 하시지 분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인간으로 삶을 증명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거를 좀 더 많이 느끼게 하는 선생님의 그 어떤 말씀이었던 것 같고 형은 어떻게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하는 삶을 형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게 된 생각? 일단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인간과 동물을 아까 이제 구분짓고 내가 좀 더 난 동물은 개 XX는 아니다 개 XX로 그러니까 내가 사람한테 다른 사람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를 피해주는 사람한테 개 XX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속으로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그걸 모든 게 그러니까 동물과 나는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었죠 그 전에. 그래서 그래도 나는 동물은 비교할 가치도 없어.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어떤 내 나름의 계급과 구분을 짓고 좀 더 내가 좀 나아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를 티내 보려고 막 애쓰는 삶을 살지 않았나. 이제 근데 다 읽어보셨겠지만 투자는 삶이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가 나와요. 거기서 이 말이 나오거든요. 동물하고 뭐 이런 가치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것은 가치 있다는 것을 이제 저 사실은 그때 처음 굉장히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죠. 기업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고 나랑 동물하고 다를 게 뭐냐. 이제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지금 뭐 내가 증명해 나가고 있다. 뭐 그거 뭐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없고 증명해 나가는 과정 안에 있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걸 가장 증명할 수 있는 거 내 주위에 지금 내 주변의 어떤 사람들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는 하여튼 그 주변에 모니터링을 하는 사람이 계속 이제 늘어나잖아요. 내가 싫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예.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그 증명하는 과정 안에서 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양극단을 내가 동물로 얼마든지 동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이 모임에도 있는 거고 그래서 참 그거 저도 이제 어렵죠. 쉽지는 않고 그렇지만 또 내 주변에도 이렇게 증명해 나가시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롤모델이 되신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이 증명해 나가는 그 과정이 가능한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구분을 짓지만 그러니까 같다고 보긴 어렵지만 동물하고 하지만 그 동물과 같이 살 수 있게끔 인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증명을 말해준 것 같고요. 그 모든 게 같이 있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것 자체부터가 인간과 동물과 다른 거잖아요. 동물이 모든 것이 같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모르겠어요. 동물과 같은 생각을 안 해봤지만 인간이 인간임을 증명하는 거 그런 사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다는 게 뭐 남을 짓밟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원칙과 그런 어떤 규율을 가지고 세상의 조화로움에 같이 기여를 하고 그게 안에서 이제 고전을 보면 그런 성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성인들이 그 모든 것이 같이 있다고는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 인이라는 만물에겐 다 있는 인이라는 그게 인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모든 게 같이 있다라는 그 증명이잖아요. 모든 걸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고전이나 이런 데서 배울 수 있고 투자하는 삶에서 똑같이 적용시켜서 그게 투자 원칙까지 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얼마나 주식시장에서 망하는 사람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레버리지 땡겨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고를 갖추니까 우리가 좀 더 자기만의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의 원칙에 그런 철학성까지 담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동물 같다는 말을 왜 발끈하지? 발끈할 수밖에 없죠. 발끈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동물 같다는 말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동물을 표현해서 나한테 그 욕설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하겠다라는 어떤 개그가 될 수 있는 기분이 나빠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또 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는 거냐?
타고난 전능성? 그게 뭔데? 너는 오히려 수많은 지구상의 동식물을 폄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강아지면 뭐 어때? 강아지보다 못한 인간을 보면 강아지도 그런 인간과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 않을까? 드레핀꽃과 발에 차이는 돌들 그리고 수많은 짐승은 타고난 존엄성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조차 그 존엄성을 지켜지긴 하냐? 너도 서양인들이 말하는 신의 창조물로서 인간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신의 선택을 받아 존엄하다? 뭐 이런 논리 아닌가? 신이라는 대상을 근데 신이란 대상이 인간만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게 다 만들었잖아요. 다른 걸 다 만들었다고 어떻게 보면 신이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데 인간만이 특별하다라는 존재를 깔고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언어적 충돌이 있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동물과의 어떤 그 차별이 될 수 있는 인간만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고전의 역할과 그리고 무게감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끊고